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벌써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는 이제 4주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또 한 주 기말고사를 이제 보면 15주차 모든 이제 일정들이 끝나게 됩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또 느끼고 있지만 아마 학기 중에는 더욱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부대에서도 이제 거리두기나 이제 모든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이제 해제됨으로 인해서 각종 훈련 등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또 4주만 또 강의 듣고 한 주 기말고사를 보면 또 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강의 시간 놓치지 않도록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또 강의 수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간이나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40, 40 그다음에 출석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러한 실정에서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 방법,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있어서는 그런 과제가 간단하게 있지만 지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군 생활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접목시키면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방법들이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부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또 각종 프로그램들을 잘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론 제 9장 청소년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개인 지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개인 지도의 어떤 개념 그리고 청소년 개인 지도의 어떤 자세와 역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함께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개인 지도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중심의 지도 방법의 어떤 개념과 목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전통적으로 이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개인 방법은 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 중심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 지도 방법과 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 중심 지도 방법론 이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 지도자와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1대1 이러한 대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도 형태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는 학습자 스스로 이러한 현실을 지각하고 그리고 개인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고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인 자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은 아동과 그리고 성인 사이의 어떤 그런 가덕이적 존재로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미성숙하고 그 다음에 성숙의 상태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이런 어떤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 간의 차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이 지도 방법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감정과 자극 그리고 충동에 대한 이런 어떤 절제 그리고 통제력 향상 또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심리적이고 독립성 그 다음에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회성 향상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이러한 성인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의 내재적 가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내재적 가치 형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청소년 개개인의 다양한 어떤 그런 학습 경험의 기회를 따라서 발달 특성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다양한 학습 경험 기회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그 발달 특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런 TV 정도 이렇게 보면 그 운동선수들의 자녀들이 나와서 각종 이제 운동들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참 이 DNA라는 것은 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왜? 부모의 운동 신경, 운동 이런 어떤 발달, 그러면 운동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뭐 중요하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선수들이 있지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는 선수들 보면 우리 허재, 예, 우리 그 자녀들 보면 뭐 허웅인가 또 그 두 자매들이 있잖아요. 자제들이 참 그 부모의 어떤 농구의 그런 어떤 그 DNA를 타고 나서 참 농구를 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어떤 면에서는 운동 경기를 보고 또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특성이 어떻게 돼요? 응?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 참 그런 부모의 DNA를 참 많이 닮은구나. 음악이나 어떤 그런 스포츠 뭐 이런 것 쪽에 보면은 이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끼가 있으면 너희 부모 중에서 뭐 누가 이렇게 끼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묻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자녀가 보면 부모를 이렇게 보면 너는 참 어머니의 어떤 그런 DNA, 어머니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능력, 그 다음에 태도 뭐 이런 특성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학습 경험이나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어떤 그 발달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개인 중심의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개인이 추구하는 내적 가치를 토대로 이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이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서 학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그래서 이 사춘기 이 변화들은 자,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 특성, 특히 이제 가족과 어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이런 어떤 그 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사춘기의 어떤 시작 연령과 상관없이 심각한 이 적응 문제들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춘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청소년 개인 지도의 개념에서 이 필요성에서 보면 이 사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춘기의 어떤 그런 활동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 발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생리적 발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지적 발달이 있습니다. 인지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는 정서 발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다섯 번째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아정체성 발달.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요 중점적으로 한번 사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적 발달입니다. 자, 신체적은 체격이나 어떤 신체 윤곽, 그다음에 운동 능력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체격은 뭐가 있습니까? 뭐 키라든지 체중, 골격, 근육, 뭐 두뇌 용적, 얼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신장이나 체중에서 성장 급등기는 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요. 그래서 2000년에 한국 청소년의 청소년의 성장 급등기는 12세, 성장 급등기는 12에서 13세입니다. 그러면은 언제인가요? 뭐 중학교 시절 그때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상당히 이 청소년기의 성장 급등기는 12세에서 13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학생들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맞자라는 건데 중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요 시기에 엄청나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어떤 체격 이런 어떤 신장이 그냥 컴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쑥쑥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목에 있는데 보면은 거기 뒤쪽에 보면은 저기 인대 같은 데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인대나 이런 쪽들이 막 쑥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마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있으면 아마 느낄 겁니다. 애들이 성장해 가면 막 쑥쑥쑥쑥 자라니까 성장해 가니까 그런 데가 아프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꼭 글씨 눌러주고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그 성장의 어떤 급성장기는 12에서 13세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어떻게 돼요? 여자가 이 남자보다 여기에서는 2 내지 3년, 이제 2년 정도 빨리 어떤 그런 성장 급등기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나이의 어떤 연령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성과 어떤 그런 남성의 어떤 조숙한 면을 따져보면 누가 더 조숙한가요? 여학생들이 우리가 조숙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성들이 상당히 조숙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또 남성이 또 이제 뭐 월등히보다는 이제 남성이 이렇게 높아져 가는 그런 추세를 보는데 하여튼 간에 여성이 성장할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2년 정도를 빨리 이르는 성숙하는 급성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성장의 급등기는 평균적인 기준이고 현저한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 급등기에 개인차가 나타난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거기 어떤 민족이나 그다음에 유전인자, 영양 상태, 사회적 환경,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말에서 보면 그 성장 급등기에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에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보면 우리 그 어렸을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성장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면 배만 볼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런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동남아시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60년대, 70년대 아이들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성장, 그런 민족에 따라서 어떤 그런 유전자라든지 영양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어떤 성장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배알부똑해서 나온 사람들은 농담으로 보면 이제 어른들도 보면 못 사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날씬하고 이렇게 체력을 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체중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때 뭐 잘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지 뭐 저 피트니스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환경적인 이런 생활 양식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또 뭐냐면은 그 신체적 발달에서 자, 신체 발달의 어떤 조숙화와 가속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청소년의 신체 성장은 오늘날의 어떤 그런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만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조숙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의 폭이 커지는 이러한 어떤 가속화 현상, 가속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뭐냐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생이라든지 영양, 그다음에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증가함으로 해서 환경 요인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체 발달의 세 번째는 이제 신체 윤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청소년기에 신체 각 부분은 어떻게 돼요? 불균형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불균형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때의 신체 불균형 때문에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정서 불안정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 충분한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정서 불안이 어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사실 어떤 청소년 시기에 이런 어떤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회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있어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왜 사춘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성장해 가면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체적 발달의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운동 능력의 발달입니다. 자, 청소년기에 어떤 골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근육 그 다음에 어떤 신경계 이런 것들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운동 능력도 현저히 이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능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취감을 갖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을 받게 돼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정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 능력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도 이 적응하지 못하게 돼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체격과 신체 발달, 어떤 신체의 윤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운동 능력도 여러 가지 어떤 골격과 근육, 신경계통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는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념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뭐 중학교 때 되면은 학교에 가방 두고 얼마나 많은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체의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이제 골고루 정서적으로 또 균형 있게 이게 또 발달되고 성장해 가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체적으로만 그럴까요? 정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체계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아이들을 한 명, 많이 나면 두 명 나는 이러한 세대다 보니까 거의 운동장에 나와서 그렇게 뛰어노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뭐 학원을 간다든지 뭐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이래서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을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어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인격이 형성이 되고 어떤 사회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성이라든지 인격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시기가 그 청소년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바른 어떤 인격과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향상되지 않고 어떤 정서적으로 잘 균형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그것은 곧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에서도 부정을 날 수 있고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보면 그 가정 속에서도 어떤 가정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또 부부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생리적 발달입니다. 자, 흔히 이 청소년기와 사춘기로 어떤 사춘기는 이 별다른 구분이 없이 우리가 사용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 사춘기는 성년이 된 나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성인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인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식 능력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생리적 현상이 이제 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리적 이제 단계는 자, 미성숙 단계가 이제 미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미성숙 단계. 미성숙 단계는 여기에서는 9세에서 12세 단계. 이때는 남자의 경우하고 여자의 경우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제 연령은 여자의 나이나 9세도 이제 똑같은데 자, 남성은
자, 사춘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자, 사춘기에 볼 수 있는 이제 여기도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미성숙 단계, 이제 두 번째는 자, 성숙 변화 단계. 성숙 변화 단계인데 여기는 13세에서 이제 17세, 이렇게 17세까지. 그러면 이때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그 어떤 그런 학업적인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남성의 경우에는 뭐 음모가 발생하고 이제 그 색깔이 조금 어떤 뭐 짙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2 구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생식기에 이제 어떤 그런 신체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성에서는 어떤 면인가? 남성이 13세에서 17세면 여성은 12에서 16세. 그래서 이제 여성이 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는 자, 음모와 채모가 발생하고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짙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장이나 체중의 급속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2 구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유방에 수반되는 이제 가슴 모양이 어떠해요? 변화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월경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특히 이제 아빠하고도 막 잘 어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허그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제 청소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지켜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예민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모가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중학교 가면서 뭐 그러냐 하고 서운해하거나 또 그것을 자꾸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 그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22세, 여성인 경우에는 17세에서 21세. 뭐 이렇게 정도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숙 단계에서 남자는 자, 음모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짙어지고 뭐 꼬불꼬불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풍부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턱 수염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자, 신장과 체중의 급속한 성장이 이제 정체되고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털이 이렇게 나고 이제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일단 성장 신체의 어떤 그 신장의 성숙이 뭐 이제 끝난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신장과 체중의 어떤 급속한 이제 정체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제2 구치가 이제 끝나가고, 그다음에 후두가 커지면서 성대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이제 변성기가 일어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정액 사출이 일어나는 이 시기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현상들을 잘 또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또 이런 삶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음모와 채모가 이제 어떤 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꼬불꼬불해지고, 그다음에 신장과 체중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제2 구치의 발생이 이제 끝난 거고, 그다음에 후두의 확대가 이제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반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끝나고 이제 사실 이제 대학교 이렇게 간다면 상당히 이제 여학생들의 어떤 그런 변화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한다고 막 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외모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세에서 이제 그죠? 이때서부터 이제 그 여성의 이제 어떤 그런 상당히 외모적으로도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이제 이끌어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대의 어떤 순서를 보면 자, 남자의 경우에는 음경과 고환의 크기가 증가되고 음모라 그러죠. 이 출현이 있고 미세한 목소리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위나 몽정을 통한 이런 첫 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곱슬한 음모의 출현, 그다음에 최대 어떤 성장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겨드랑이 털이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 변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첫 수염이 이제는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방의 발달이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음모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신장과 체중의 어떤 그런 발육급증이 이제 급증이 나타나고, 끝으로 뭐냐면
이제 초경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골반은 이제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근육과 피하 지방의 발달이 촉진돼서 이제는 여성다운 체형이 형성되고 이러한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이 이제는 서툴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운동이 싫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를 피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이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뛰어놀고 여러 가지 했던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경기를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자, 성적 발달의 시기는 평균적인 시기로서 뭐 개인마다 차이가 크겠지만 발달 순서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 간의 차이가 이제 적게 나타난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인지적 발달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 청소년기에는 이 급격한 어떤 그런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는 인지 발달도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라 어떤 경험한 것이나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했던 이 아동기와는 달리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에는 자, 형식적이고 조작적 사고의 발달에 따라서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모든 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이런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물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사고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아동기 때보다 넓고 풍부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고차원적인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인지 발달은 아동기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어떤 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동기는 이 아동기의 사고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비해서 청소년기의 사고는 가설적 현실까지도 이제는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실제적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해결하라고 이제 우리가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타당한 이러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어떻게 돼요? 검토하고 추상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아동은 이 귀납적 사고를 하는데 반해서 형식적 어떤 조작기인 이 청소년기의 사고는 연역적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납적 사고는 뭐라 그랬죠? 자, 구체적인 이 현실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고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이 연역적 사고는 자, 일반적 사실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는 특정한 사실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아동에게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조합적인 이 사고가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이 조합적이고 체계적인 이 사고가 이제는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정서 발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정서 발달. 자, 청소년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우리가 이 청소년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떤 불안이라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불안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면은 격동의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다른 어느 발달 단계보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뿐만 아니라 성취해야 할 어떤 발달 과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 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어떤 신체라든지 인지, 그다음에 정신, 사회 이런 여러 측면에서 급격히 일어나는 변화와 그다음에 발달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아직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과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긴장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2차 어떤 성징의 출현, 이 성징의 어떤 출현과 함께 강하게 의식되는 이 성적 본능의 충동 때문에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그다음에 조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 중에서 특히 이 사춘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 자녀들을 잘 정말 양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와 같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가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인성적으로 그다음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어떤 그런 대인관계와 생활 공간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와 역할의 모호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 세계가 갖는 어떤 주변적 성격 그다음에 소속 집단의 어떤 변화에 따른 이런 행동 변화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적 성숙과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미성숙 간의 어떤 불균형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어떤 그런 가치관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의 문제가 이제는 나타나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과 이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정서적 불안 상태는 감정의 이 양면성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과 독립, 그 다음에 무관심과 열성, 그 다음에 순종과 반항, 환희와 우울, 득의와 실망,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희망과 절망, 자기애와 자기 혐오, 그 다음에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그 다음에 이상 추구와 현실 타협 이런 것을 인해서 양극의 어떤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단시간 내에 감정의 격렬한 변화를 이제는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감정의 기복이 어떻게 돼요? 심하고 극단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행동은 이상적, 그 다음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의 양면성은 어떻게 돼요? 심신의 불균형을 조장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다소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자, 친구의 희노애락에는 온갖 관심을 다 쏟으면서 부모의 노고는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거나 부모나 기성세대의 어떤 몰지각한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돼요? 부모나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이런 어떤 생각과 의지, 그 다음에 행동 간의 일관성 결여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이런 청소년의 어떤 정서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정서적 상태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일시적이고 가도기적 현상으로서 성숙과 더불어 차츰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적응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지기 이제는 시작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서적 불안정은 어떻게 돼요? 부적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이러한 정서적 혼란을 가져와서 자아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적용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격렬하고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이 부적응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부적응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서장애, 그다음에 정체성 장애, 약물남용, 자살, 가축, 그다음에 도벽, 폭력 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정신장애와 비행 그리고
범죄 행위로까지 발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바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사회에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사회성 발달입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이 자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모나 이 다른 성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이런 어떤 심리적 이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자, 청소년기에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어떤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심리적 이유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끈이 이제는 느슨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관심을 이제는 가정 밖으로 전환해서 가족 외의 사람들과 이제는 사회적인 관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호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이 아동기에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이런 어떤 종적인 인간관계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고 상호 대등한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이러한 친구관계가 중요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 이 집단을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누구와의 신뢰를 관계를 하냐면 이제 또래 집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청소년기에 어떤 그런 사고라든지 인지 이런 어떤 학습적인 거, 그다음에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단순히 행동을 같이 하며 이 즐기고 그다음에 어떤 놀이하는 이러한 어떤 놀이하는 이러한 필요에 인해서 그랬던 어떤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서로 뜻이 같고 어떤 자신의 요구와 고민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제는 깊이 사귈 수 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이제는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의 제일 친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던 친구.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다음 대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사방각지에서 왔던 이런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어떤 끈끈하면서 이렇게 맺었던 친구들과 속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비록 다수와의 어떤 또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다수와의 어떤 피상적인 결합보다는 소수의 어떤 내면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결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아동기보다는 훨씬 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점차 어떻게 돼요? 부모의 인정이나 지지보다는 친구와의 관계를 중시해서 가정이나 어떤 가정보다는 학교나 사회에서 자기 또래와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 속에서 가능한 한 그들의 행동 기준에 동조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이 이제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어떤 애착심과 그다음에 어떤 연대의식 이게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친구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부모나 사회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을 더 의식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그다음에 소속감을 주면서 그들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통찰력을 발달시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중요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이 사춘기에서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자아 정체성, 이 자아 정체성 발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 정체성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인간이 획득해야만 할 발달 과정이고,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어떤 중심 가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청소년기는 자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탐색기, 새로운 탐색기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세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서 독자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가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이고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아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많은 어떤 고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딪히면서 실패도 해보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또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기를 수 있어야 하면 좋은데, 청소년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러한 또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아마 군 부대에서 생활하면서도 보면 그러한 청소년기를 겪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에 치료하고 그리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회의에 빠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갈등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황하고 갈등을 잘 끝내면 성숙하고 더 발전하는데 어떤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뇌 속에서 일관되고 이러한 조화로운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 독특한 이런 어떤 개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가 여기는 청소년기에 나뿐만 아니라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어떤 집단이라든지 사회, 어떤 직장, 그리고 국가에서의 명확한 역할 의식이 이제는 형성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 정체감 형성에 관련된 위기를 어떤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어떤 거를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그거라는 거죠. 정체감 유예. 이것은 자, 정체감의 위기 상태에 있으면서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이라든지 어떤 신념, 행동들에 대해서 실천하는 단계로서 여기는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정체감 유예 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자발들에서 첫 번째 정체감 유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체감 유실. 자, 여기는 자신의 신념이나 어떤 직업 선택, 이런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많은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나 자기에게 중요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서 미숙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래서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의문 제시가 여기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어떤 경험이 없는 정체감 유실은 문제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정체감 혼란입니다. 정체감 혼란. 자, 정체감 혼란은 자신에 대해서 안정되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데 실패한 상태를 여기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합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는 자, 대립되는 가치 체계에 직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기에는 자기 능력에 대한 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여기에서는 정체감 성취입니다. 자, 정체감 성취. 자,
자아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서 어떤 신념이라든지 직업, 그다음에 정치적 견해 등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정체감 성체 단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한 방향에서 최고의 이 성숙 단계까지 직성적인 발달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감 성취 상태에서 정체감 유예나 그다음에 혼란 상태로 퇴행했다가 다시 정체감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춘기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기에서 사춘기에 이런 어떤 그런 신체적인 생리적 그다음에 인지 발달, 정서, 사회성, 자아 정체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를 잘 어떤 그런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기를 잘 성장하면서 청년기를 맞고 이제는 성인기를 맞이하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일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자신감과 그다음에 정체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형식적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문제 해결력과 협상 기술의 발달 및 추상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이런 어떤 학문적 상황에서 수행 능력 측면에서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능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대감 그다음에 어떤 그 통제성 그다음에 정체감의 발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창의성과 혁신의 가치다. 자, 개인 지도의 어떤 그것은 여기에서는 개인 지도의 어떤 그런 방향이 창의성과 그다음에 이 혁신의 가치를 직접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고 제공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습 동기의 발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 중심 지도 방법의 어떤 목표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가 4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인의 내재적 가치 변화서부터 시작해서 창의성과 혁신적 가치 요거에 가진 4가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도 여기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그 사춘기의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질풍노도와 같은 이러한 어떤 청소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상당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이 그 사회적 적응력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그런 짜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가면서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더 보완적이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성취감을 부여하면서 이루어갈까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어떤 면에서는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청년기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사회적인 불안감과 그다음에 어떤 그 미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시간이 되시면은 어떤 사춘기와 관련된 이런 요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각종의 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실체적 발달에 따라서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한번 더 깊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따라서 청소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부하 이제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 그 군대에 이제 오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친구는 이 청소년기를 잘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한 어떤 인생을 한 인생을 사회에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업무에 따라서만 일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원을 또 한번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을 수강하고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의 들어오는 병사들을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를 통해서 이 학생이 이 어떤 학생 죄송합니다. 이 어떤 그런 군인이 이런 어떤 그 이제 후배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이러한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다두면서 그것을 다 치료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바르게 청년으로서 또 성인으로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시면 우리의 어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조금 혹시라도 이 어떤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하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청년으로 저는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목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목표는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